인류 문명은 이동수단과 함께 발전했다. 배가 발명되면서 바닷길이 열렸고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관차의 등장은 육상에서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했다. 자동차는 개인의 생활권을 확장시켰고 비행기는 하늘에서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린 또 하나의 혁명을 맞이했다. 차량 소유와 쉐어링을 넘어 이제는 개별 교통수단의 노선, 결제 등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차세대 모델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전동 킥보드이다. 이미 100년 전부터 등장했던 이 조그마한 동력 장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까? 2020 트렌드 코리아에서 선정한 올해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라스트 핏 이코노미이다. 꽤나 생소한 단어인 라스트 핏의 원래 의미는 라스트 마일에서 유래했다. 라스트 마일이란 단어는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마지막 길이라는 무시무시한 뜻을 기반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류 유통업계에서는 상품이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되기 위한 과정,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1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 최후의 이동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대표 주자인 전동 킥보드는 놀랍게도 약 110년 전인 1910년대부터 등장한다. 1913년 설립된 뉴욕 소재 기업 오토패드 컴퍼니가 제작한 미국 최초의 양산형 모터 킥보드 오토패드.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킥보드와 비슷한 형태로 최대 시속 35마일, 약 56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전기 모터는 아니지만 앞바퀴 쪽에 155cc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핸들바 컬럼을 앞으로 밀면 엔진이 작동하고 당기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요즘처럼 핸들바가 접히는 폴딩 방식으로 휴대나 보관도 용이했다. 오토패드는 미국 뉴욕 우체국에 도입돼 우편 배달에 쓰이며 주목받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변 리조트에서 유료 임대 사업용으로 팔리기도 했다. 이 제품은 여성의 이동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1920년 미국에서는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많은 여성 참정권 운동가가 직접 운동을 했고 아메리카 오토패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오토패드를 출시해 여성을 마케팅 대상으로 공략했다. 그러나 오토패드를 비롯한 초창기의 모터 킥보드들은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100달러의 가격은 포드의 모델 T가 300달러 이하였던 것에 비하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으며 좌석이 없어 불편해 폭넓은 대중적 수요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거기다 사회적 논란도 일었다. 가뜩이나 미흡했던 당시 도로교통 안전체계에서 무법자처럼 돌아다니는 킥보드의 위험성이 지적된 것이다. 논란 끝에 오토패드 생산은 1921년 중단됐다. 엔진 등을 제조하던 미국 기업 쿠시맨은 미국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엔진이 팔리지 않자 자사 엔진을 탑재한 값싼 모터 스쿠터를 제작해 재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렇게 탄생한 전동 킥보드가 1936년 출시된 오토글라이드다. 오토글라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저렴하면서도 연비가 좋아 경기 침체로 호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다음 수십 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전동 킥보드는 사람들에게서 잠시 잊혀졌다. 그리고 21세기의 첫 해인 2001년 세그웨이가 등장했다. 전동 킥보드가 다시 레저용, 이동용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부드러운이란 뜻을 지닌 로부터 유래된 세그웨이는 수평 센서가 있어 사용자가 무게중심을 앞뒤로 움직이며 운전한다. 개발 당시 스티브 잡스와 존 노어도 매우 흥분하며 인터넷보다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호평을 하기도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2003년도에 국내에도 들어왔었는데 처음 시판될 때 가격이 770만 원 정도 됐었던 거예요. 이후 인수를 거쳐 가격이 저렴해졌지만 그 사이 가볍고 저렴한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장에 출시되어 시장 경쟁력을 잃고 올해 7월 결국 제품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유 서비스가 접목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2017년 라임을 비롯한 공유 서비스 업체가 해외에서 등장, 2019년도쯤부터는 국내에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가 대거 등장하였다.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시장 형성될 거다. 앞으로 그 시장은 미래의 블루오션이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의 효용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혼잡과 정체로 인한 손실 완화, 고령자와 신체적 약자의 차세대 이동수단은 물론 환경 보호, 고용 창출, 스마트 시티 추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빔 공동창업자 앨런 지앙 CEO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자동차의 1에서 2%에 불과하다. 전동 킥보드의 상용화는 새로운 직업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라임 주서는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고 충전해주는 사람으로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키보드를 수거해서 충전 후 재배치하는 것이 주 업무다. 건당 평균 4,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간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대리운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금이 떨어지자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대리운전 기사도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의 급성장한 배달 시장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부업성 배달 서비스도 등장했다. 전동 킥보드는 빅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아 스마트 시티를 가능하게 할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위치를 정확히 알고 누가 썼는지 알고 어떤 이력으로 활용되는지 알고 했을 때 전부 위치 기반 서비스로 잡아주는 거. 공유하기도 쉽고 충전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용률은 극대화되고 당연히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들은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가 만들어낼 스마트 시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현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과 세종, 이 중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보았다. 세종시는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공식적으로 한 6,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하나의 구역을 만들고 구역 내에서 조금 먼 거리는 자율주행 셔틀로, 조금 가까운 데는 전동 킥보드나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수 있도록 자가용이 없는 방법으로 수송과 통행과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가 돼요. 50년 뒤에는 현재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가용이 지상으로만 다닐 거냐, 자동차가 공중으로 뜰 거고요. 거기다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갈 거고 드론카나 퍼스널 에어비클 PAV 뜰 거다. 예를 들어 105층짜리 건물, 110층짜리 건물에 간다? 그럼 제가 굳이 엘리베이터를 탈 필요가 뭐 있냐?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장소로 가서 에어비클로 가서 도착할 거냐? 퍼스널 모빌리티가 극대화된 거죠. 자가용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4차로 도로가 2차로 도로로 줄일 수 있어요. 줄어드는 도로만큼 퍼스널 모빌리티한테 돌려주는 거죠. 도로는 점점 더 지능화가 돼가지고 도로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깔릴 거고 5G 또는 6G 또는 뭐 여러 가지 V2X라는 통신들이 깔리고 전동 킥보드나 퍼스널 모빌리티 간에도 안전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담보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안전 제도, 안전에 대한 규제나 제도도 저속, 도시명 기반으로 바뀔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바뀌면은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시장도 커지고 일반 자동차처럼 대형 상해를 일으키는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키는 정도의 중상까지 가는 그런 사고는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특히 또 시민들끼리 서로 간에 조심을 하는 일종의 그런 형태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준비가 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교통연구포럼에 따르면 극대화된 공유 서비스가 실현된다면 현 자동차 대수의 3%만으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전동 킥보드가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도심 내 자가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빌리티의 변화는 인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10년 후, 50년 후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전개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